한 마을에 맥스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광장에서 강연을 열곤 했습니다. 맥스의 목표는 자신의 가치, 계층 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맥스는 특별히 유명한 고양이 뽕시리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고양이 뽕시리는 호기심이 많고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다니는 귀여운 고양이였습니다. 뽕시리는 광장을 지나가다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각자 무언가를 꼭 쥐고 흥정을 하거나 물건을 비교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뽕시리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뽕시리는 광장 끝에 있는 조용한 공원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는 철학자 맥스가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상업적인 가치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중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맥스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쾌락이나 물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윤리적 가치는 쾌락적 가치보다 우선하며 진리의 가치는 그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뽕시리는 맥스가 말하는 가치 계층에 대한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뽕시리는 가치를 탐구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뽕시리는 번쩍이는 황금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상자에 쾌락이라는 레이블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뽕시리가 상자를 열자 온갖 맛있는 고양이 간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만족스러웠지만 금세 이내의 배부름과 함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뽕시리는 또 하나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윤리라는 표지가 발견되었죠. 이 상자를 열었더니 공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느낌의 빛이 뽕시리를 감쌌습니다. 이전에 황금 상자보다 더 조화롭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뽕시리는 진리라는 글자가 새겨진 드높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상자에서는 차분한 평온함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찰이 뽕시리가 있는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뽕시리는 이전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뽕시리는 광장으로 돌아가 맥스와 그의 제자들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가치란 단순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끄는 지표구나. 뽕시리는 이제 단순히 쾌락을 따라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뽕시리는 맥스 셸러의 가치 계층 이론을 통해 고양이지만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그 마을에 더 많은 철학적인 대화를 불러일으켜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뽕시리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널리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먼 미래의 어느 도시에서 아주 독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도시는 높은 빌딩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로봇들이 인간과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는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이 소중한 원칙들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광장에서 토너먼트 오브 윗이라는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인간과 로봇들이 팀을 이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합이었습니다. 문제는 주로 논리 퍼즐이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는 활기를 띠고 광장은 온갖 웃음소리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하이라이트 팀은 젊은 천재 엔지니어 마이크와 그의 특별한 파트너 로봇 CX-45였습니다. CX-45는 최신형 모델로 감정이입이 가능한 알고리즘까지 장착한 로봇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다른 로봇들보다 더 인간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경연의 마지막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의 윤리적 판단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여 건물이 무너지려 하고 있으며 두 명의 인간이 다른 두 개의 서로 다른 출구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이들 중 한 명만 도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가를 두고 참가자들이 논의했습니다. 경쟁팀들은 제각기 다른 논리를 펼쳤습니다. 기존 로봇들 대부분은 제2원칙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한 명을 도와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은 더 가까운 출구에 있는 인간을 선택했죠. 하지만 마이크와 CX-45의 차례가 되자 그들은 조금 다른 접근을 보였습니다.
CX-45는 스스로에게 퀘리를 던졌습니다.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는가? 그는 제1원칙에 충실하게 어느 쪽도 해를 입지 않도록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CX-45의 고급 알고리즘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아이를 가진 부모라는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그는 굉장한 속도로 계산하여 그 사람이 구출될 경우 남은 상대방보다 더 많은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투표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 참조는 다른 경쟁자와 심판들도 동의해야 했죠. 여러 심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몇몇은 CX-45의 결정을 순수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반대했으나 다른 이들은 더 큰 선을 위해서 라면 이 선택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시 전체는 이 사건을 통해 로봇의 윤리적 판단과 인간적 감정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이크와 CX-45는 승리했으며 그들의 선택은 로봇과 인간이 더 복잡한 상황에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이삭 아시모프의 원칙을 단지 지침이 아닌 변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보고 윤리적, 철학적 논의를 더욱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시민들은 또 다른 교훈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술이 어떻게 감성과 결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또한 인간과 기술이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첨단인 동시에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공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류의 진정한 발전이 아닐까? 라는 새로운 성찰을 가져다 주었죠.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동방의 어느 작은 마을에 공자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매일 아침 마을 광장에서 주민들에게 공자의 철학을 설파하며 특히 인의 중요성을 전파하곤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쁘게 일하느라 노인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의 농장에 심각한 가뭄이 닥쳤고 그의 작물들은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혼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바로 그때 마을의 몇몇 주민들이 농부의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인의 철학에 따라 서로를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어부는 농부에게 그가 필요한 물을 제공하기로 했고 한 대장장이는 농부에게 효율적인 도구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아이들까지 농장의 흙을 고르고 작물에 물을 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도움을 받던 농부도 점점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나중엔 농장 일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기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가 아닌 서로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을 안겨주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가뭄이 끝나고 풍짝이 왔을 때 농부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나서서 도왔고 그렇게 그는 마을의 신망을 받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점점 더 서로를 돕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을 광장에서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이제는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진정한 인의 마을로 변해갔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가르침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라는 의미를 넘어 인의 본질이란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실질적이고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서로 따뜻한 배려를 나누는 일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조용하고 여유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소의 여느 마을과 다름없이 평화롭고 고요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성선설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선단마을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맹자의 성선설을 신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성이 꽃피울 수 있도록 자신들의 교육과 환경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마을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네 가지 덕목, 인의 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덕목들은 마을 사람들의 삶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단마을에는 착한 대회라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열리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성선설을 실천하며 살아왔는지를 겨루는 행사였습니다. 대회의 심사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얼마나 의의, 지혜, 덕목을 잘 발휘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선한 본성을 드러낸 사람은 마을의 자랑이자 존경받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회를 준비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마을에 이사온 한 소년, 이름하여 유진이가 참가 신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진이를 환영했지만 그가 어렸을 적부터 고아로 자라왔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부정적으로 대했다는 소문이 돌아보았기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설을 바탕으로 선한 본성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대회는 유진에게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선한지 그리고 그 선함이 마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회 날 첫 번째 경연은 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유진은 마음이 텅 빈 줄 알았던 자신에게도 따뜻함이 숨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새로운 친구에게 겨울 내내 불을 피울 수 있는 나무를 주었고 그 친구는 곧 자신을 가장 친근한 보스로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경연은 이였습니다. 유진은 오래된 나무가 있는 마을 공원에서 벤치에 붙잡힌 새끼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회에 집중하느라 고양이를 돌볼 겨를이 없었지만 유진은 경연의 중요한 순간을 포기하고 작은 생명을 구해냈지요.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진정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경연은 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예의를 다하며 조그마한 파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유진은 그동안 배운 모든 예절을 동원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행복한 미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 경연은 지혜를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지요. 유진은 마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작은 갈등을 풀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게 되었고 유진의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회의 끝에서 유진은 올해의 선한 사람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 아니라 선한 본성을 실천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유진의 승리로 사람들은 다시금 맹자의 성선설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가 보여준 4가지 덕목이 자신의 삶 속에 넘치도록 충만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유진은 선단 마을에서 그의 새 삶을 시작하며 그의 선한 영향력이 마을 곳곳에 퍼지기를 꿈꾸었습니다. 성선설의 제자이며 인간 본성의 긍정적인 힘을 모두와 함께 나누려 더 굳건히 결심했지요.